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 V영어 김지영이고요. 올인원 OT이고요. 여러분들 2027학년도를 대비하는 올인원 OT.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날짜가 11월 14일, 2025년 11월 14일이죠. 무슨 말이야? 어제 수능이 치러졌어, 얘들아. 뭐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지금 영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다음 수능을 대비한다라는 입장으로서만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면 영어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얘들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느껴지는 느낌과 감각, 필이 가장 중요해. 느낌과 감각, 필이 가장 중요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낌과 감각, 필만 있으면 절대로 지문을 뚫어낼 수가 없어. 그거에 거의 역대급 버전을 보여줬던 게 작년 수능 문제, 작년이란다. 어제의 수능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올인원 수업이 존재하는 거고, 나 이 한마디를 먼저 그냥 던질게, 얘들아. 올인원은 그냥 다 해. 그리고 빨리 해. 빨리 땡겨서 내가 어떻게 글을 읽고 정답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정답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빨리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 있는 건 좋아. 왜냐면 올인원이 기반이 되면 잠깐 시행착오 있어도 다시 빨리 돌아올 수 있거든. 근데 이 시기가 자꾸 미뤄지고 좀 더 미뤄지면 나중이 되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올인원 수업은 정답까지 내가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글 읽기의 모든 능력, 즉 어휘, 어법, 문장을 보는 눈, 해석, 오답선지성을 종합적으로 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올인원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 빨리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할 때마다 제가 초반에 얘기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제 모든 강좌의 가장 기반이 되는 수업이자 설령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듣는다라고 해도 이거 바탕으로 가시면 너무너무 좋은 강좌인, 제가 겸손 떨지 않는 제 1등의 강좌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다시 이 얘기 먼저 한번 가보자, 얘들아. 그냥 단순 OT, 이 강좌는 이런 거예요 라고 홍보만 얘기하기로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 현실 직시를 좀 하자. 현재 여러분들의 영어 상태 지금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느낌과 감각, 필이 자신이 있어? 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릴 테니까 OT 통해서라도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냉정하게 한번 좀 판단해봐. 보자고. 얘들아, 절대평가가 시행됐었던 해부터 교육청과 평가 문제의 1등급 비율이야. 어떤 느낌이 들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공부해. 그냥 빨리 제대로 다른 과목하고 견줄 정도로 열심히 해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지? 아니, 이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래. 22년? 그렇게 쉽지 않아. 지금 이런 거는요? 그래봐야 절반 털어내. 그러니까 눈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에 내 실력을 맞추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좀 있냐면 중간에 이제 반수생 친구들이 요 시험을 이제 처음으로 볼 거 아니야, 중요한 시험으로. 여기에 자기가 실력이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거든?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 이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23년. 쉽지 않다고, 얘들아. 이거 봐. 이거는 교육청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 세상에 누가 교육청이니까 안 중요하다는 애들이 있니? 국가시험은 무조건 중요해. 근데 교육청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좀 기다려. 어찌됐든 얘들아, 상대평가에 준할 정도까지 마무리가 돼버린다니까. 다시 24년. 그러니까 아까 내가 교육청 뭐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어떡할 건데? 어떻게 얘기할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발 지금 그러니까 공부해. 그리고 올인원으로 출발을 해봐, 일단. 그리고 나서 조절을 좀 해. 이거 조금 더 쉬운 데로 갈지? 아니면 괜찮을지? 아니면 더 어려운 데로 갈지? 기준이 되는 수업이니까. 뭐 이런 때가 있지. 근데 여기에 맞추면 안 된다니까. 난리 났었던 시험이죠, 이때. 근데 얘들아, 이거 그냥 제 느낌이에요.
어제 치러진 수능은 체감상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의고사니까 그나마 그럴 수 있는데 수능에서 더 난리가 난 느낌이야. 25년. 지금 2025년이거든 아직은.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 역대 수능에서 가장 쉬웠던 시험으로 기록됐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 공부를 안 해, 이 이후로. 괜찮네. 쉽네. 어떡하라고? 얘들아, 얼마나 많이 털어버렸는지 느낌 와? 그러니까 이게 거의 19%, 20%에 해당하는 녀석을 어마무시하게 털어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다시. 이때서야 정신 차리는 건 너무 버거워. 수능 2달 정도 전에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뭐 하는 거, 물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힘든 길을 왜 가는 건데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하라고. 우리는 빨리 일단 출발해.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들을 느끼고 그리고 탄탄하게 준비해서 좀 들어가시라니까.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어 지금. 20%대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됐어. 그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놓여진 현실이야. 자, 내가 이거 왜 보여드려? 첫 번째, 제대로 빨리 공부해. 올인원으로 진짜 내가 느낌과 감각 필로만 안 되겠구나. 야, 느낌과 감각 필이 없어서 이렇게 됐겠니? 나머지 98%의 선배들은 느낌과 감각 필이 없어? 아니라니까. 아니야, 제발. 공부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뭐? 절대평가와 난이도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럴 거면 왜 절대평가하자 그랬냐? 그건 그냥 네가 하는 말이야,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지. 평가원이 내는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냥 입 다물고 열심히 하자고. 알겠지? 그거에 단초가 되는 수업이 올인원일 수 있을 거니까. 자, 이 수업의 고민의 해결의 포인트는 총 3가지예요. 그동안에 해왔었던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약간 대략 제가 해석은 할 줄 아는데요. 즉 지문은 알겠는데 이번 수능이 이랬다 얘들아. 왜 답이 안 뚫리지? 오답선지 싸움이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분들, 올인원에서 이걸 정면으로 다룹니다. 챕터 1부터 이미 정면으로 다루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몇 강을 찍어 놓은 상태거든. 제가 수업을 방금 전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걸 기억을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지문은 알겠지만 정답이 안 보이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낼 수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예 지문 자체 접근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 때로는 지문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도 좀 있거든. 근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거고. 대부분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해석이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약간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가 전반적으로 흐리멍텅한 친구들. 대부분은 여기가 좀 많거든. 이분들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어려워도 뚫어내갈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 올인원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현재 여러분들 영어 상태는 괜찮을까에 대한 판단을 좀 우리 빨리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렸잖아. 올인원 수업이기 때문에 진짜 모든 요소들을 다 동시에 다룰 거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있지. 어휘, 어법, 독해. 지금부터 몇 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괜찮은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어휘, 단어 암기. 여러분들도 대략 알 수 있겠지만 이 수능형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들은 특성을 나누면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여러분들 느낌과 감각, 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형들. 뭐 보통 여러분들이 이야기로는 뭐 대입학 아니면 뭐 심경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고1, 2 수준에 해당하는 해석력과 이해만으로도 충분히 정답으로 해석으로 도달할 수 있는 문제들. 나 지금 단어 얘기할 거야 좀 이따가.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 이유는 이걸 위해서가 아니지. 감으로 해결이 안 되는 녀석들을 뚫어내야지 네가 원하는 등급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건
그동안에 있었던 고1, 2 수준에 해당하는 해석력과 이해가 되어도 뭔 소린지를 모르는 지문들도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저 지금 단어 얘기하려고 깔고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이해 영역 문항은 대략 요 정도의 문장들이 그냥 가볍게 해석이 좀 되시면 돼. 여러분들 한번 해봐. 대충 뭐래 얘들아? Key factor in high achievement. 그러니까 높은 성취 수준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is bouncing back from the low points. 그러니까 낮은 지점으로부터 튀어오를 수 있는 녀석. 그게 바로 높은 수준의 성취를 위한 어떻게 보면 팩터, 요소가 된다. 여기서부터 튀어올라와야지 성취가 잘 된다. 뭐 이런 느낌만 있어도 되는 정도. 그러나 저 지금 단어 얘기하려고 있어. 해결의 영역의 문항은 얘들아 이제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해. 예전에 실제 문제 출제 중에 이런 주제의식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 글 쓰는 작가들은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었어. 근데 막상 문제 출제는 뭐로 돼버렸었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빈칸에 어떤 단어를 끼워 넣으라는 소리야 지금. 자, 한국말로 일단 한번 해볼까 얘들아? 요 말과 요 말이 같은 말이 돼야 되고 여기 부정어 하나 들어가 있다. 자, 그렇다면 작가들은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즉 작가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빈칸에 들어갈 우리말은 대략 어떤 느낌 들어가야 돼?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아 라고 해야 같은 내용으로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빈칸에 뭐 들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게 들어가야 돼. 나 단어 얘기한다 그랬지? 정답 뭐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자, 너의 단어는 지금 안녕해? 너의 단어는 혹시 vacuum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여전히 이런 느낌으로 머물러 있어? 그럼 쉽지 않아. 왜 이런 단어의 이미지가 단순히 진공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정답을 풀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지금 난 이슈를 던진 거야. 그래서 올인원에서는 얘들아 지문을 제대로 뚫기 위해서 내가 아는 단어, 네가 충분히 알만한 단어잖아. 근데 그걸 어느 이미지까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됐나? 참고로 얘 무슨 뜻? 고립 상태라는 뜻이야. 홀로 있는 상태. 그래서 홀로 있는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아. 남들과 함께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써.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이유는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 자, 조금만 더 갈까? 그러니까 너네한테 필요한 건 결국 뭐냐면 기출 어휘. 아까 vacuum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어휘잖아. 그걸 아는 거 좋아. 근데 내가 수업에서 너네한테 알려줄 건 뭐냐면 더 추가적으로 단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려줄 거야. 물론 이건 V단어에서 더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긴 하지만 올인원 수업에서도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지를 제대로 뚫어내려면 단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진공 안 된다니까. 좀만 더 예를 들어볼까? 테스트 한번 해봐. 이 단어 있지 얘들아? 이거 다 어떤 단어야? 충분히 기출 단어집, 시중에 있는 단어집에 다 나와 있는 단어야. 됐나? 설마 이것도 아직 단어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얘들아? 단 하나도 모르면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뜻은 너 되지 지금? 나 너 믿어? 그러나 학문적 글읽기를 다루는 실제 수능에서는 이 단어의 표면적 의미만 안 된다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해야 돼. 됐나? 예를 들면 인펀트 있잖아. 너네는 자꾸 응애 영유아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본능을 상징하는 존재. 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partial, 부분적인 거잖아. 근데 그 partial이 불평등이라는 뜻의 부정 뉘앙스가 잡혀야 돼. 자, 이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정답까지 이끌어줄 만한 확장된 이미지야. 어휘를 바라보는 시각이야. 됐나? 너 지금 괜찮냐고. 너 단어 괜찮냐고. 지금 테스트도 좀 해보자고. 자, 좀 더 갑시다. 어법. 여러분들이 어법 안녕해? 괜찮아? 여러분들 맨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관계대명사 위치가 맞냐, 관계부사 where이 맞냐 이런 거 맨날 많이 배우지, 그치? 그리고 이건 평가 문제에 거의 안 나오는 적이 없지. 관계사 문제는 그냥 무조건 나오지. 근데 얘들아, 자 봐. 너 which라는 녀석 앞에 선행사는 뭐가 돼야 돼? 사물. where 앞에 선행사는 보통 장소. 그럼 질문. 학교는 사물이야, 장소야? 여기서 만약에 사물이요 또는 장소요 너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 너 그럼 틀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1, 고2 수준까지 암기했었던 내신어법이 틀린 건 아닌데 그걸 넘어서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글을 읽으려면 또는 어법 문제 같은 걸 풀려면 그런 것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올인원 이런 것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나만 더 갈까? 대부분 너네 어떻게 풀어?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사실 문장이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절의 개념이라고 하셔야 돼요. 어쨌든 뒤에 불완전, 얘는 완전한 게 나온다. 질문, I usually eat. 완전해, 불완전해? 목적어가 없는 그럼 틀리는 거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얘들아. 그걸 제가 챕터 1의 1강인가? 아마 2강인가? 2강이다, 아마. 2강에서부터 여러분들 벌써부터 막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어. 왜? 이게 너의 해석력에도 지배를 할 거고 문제 풀이에도 지배를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방금 왜 해석력을 얘기했어? 너 이거 해석해서 풀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다고. 해석해서 풀어야 돼. 완전 불완전히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지는 강의 통해서. 제가 지금 막 말하고 싶은데 이게 수업이 되면 안 되니까. 강의 들어가시면 챕터 1의 2번에 챕터 1의 2강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그냥 2강 보면 나와요. 내가 지금 뭐라 했어, 얘들아? 기출어법에서 나오는 암기 지식도 중요한데 해석. 어법은 왜 존재해? 해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1순위야? 해석이 먼저고 그걸 어법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어법에 맞춰서 우리가 언어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우선순위가 시험에 치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어법도 어떻게 해석적으로 접근할까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파트예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내가 지금 계속 괜찮아요라는 건 너의 영어 실력이 괜찮냐는 거야. 독해, 이게 이제 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 두 가지로 좀 나눠보자고. 앞에서 이미 얘기를 좀 했지만 해석과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항도 있지. 하지만 어제 치러진 수능은 압도적으로 뭐야? 오답선지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그게 그냥 무조건 어려워가 아니고 내가 무슨 무기를 못 가지고 있었길래 이게 어려운지를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 예를 들면 독해 문제의 해석과 이해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퍼즈 버튼 누르신 다음에 요 문장이 그냥 줄줄줄줄 대략적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너의 해석력은 그리 나쁘진 않아. 그리 나쁘진 않아. 밑에 좀 해석도 써놨어. 한번 해봐.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얘가 아니란 말이야. 어제와 같은 수능의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 저는 거의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마 2027학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때는 너네를 뭘 가지고 괴롭힌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답선지 싸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된 지 지금 한 3년째 됐어. 예를 좀 들어드릴게.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이 문제가 올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올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5년입니다. 9월 평가 모의고사 24번 제목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야. 이거 지금 혹시 N수분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야. 수도승 지문. 기억나시죠? 이게 정답률이 뚝 떨어졌어. 보통 여러분들이 느낌과 감각, 필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제목 문제인데 정답률도 잘 나오고 근데 평가 문제는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떨어뜨려 버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아직 수치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듣기로 어제 치러진 수능이 있잖아. 거기에 주제 문제인지 제목 문제인지 아마 제목 문제인 것 같은데 24번 정답률이 20%대로 떨어진 문제가 생겨버렸어. 난리가 났어 지금.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느낌과 감각 필로만은 안 돼. 빨리 올인원 시작하라고. 대략 중심 소재는 중세수원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제 요걸 잘 봐. 제가 이거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려. 어차피 수업에서 할 거니까. 중심 내용은 뭐냐면 수도원의 삶은 종교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플러스 그게 나뿐만 아니라 수도원 밖의 사회에도 좋은 이익을 준다. 두 가지 좋은 이익을 준다. 이게 중심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웬걸? 이게 가장 많이 아이들이 갔었던 오답선지야. 이걸 못 드러내면 너의 등급은 쉽지가 않다고. 봐봐. 종교적인 이익, 그래, religious한 benefit, 사회적 이익, social benefit, 맞잖아. 근데 이게 틀린 선지로 나왔단 말이야. 왜 이런지를 네가 판단을 못한다? 빨리 올인원 들어와. 선지 판단 능력이 중요한 시대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수업은 하진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미안한데 여기 갔던 30%의 여러분들의 선배가 느낌과 감각, 필이 없어서 일로 갔겠냐고.
그러니까 느낌과 감각, 필이 있으니까 일로 간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증명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정리합니다. 어휘, 어법, 그리고 지금 독해 세 가지 섹션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 중요한 건 뭔데? 해석과 이해, 즉 느낌과 감각, 필 중요해.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오답선제 싸움까지 너 끝까지 마무리 잘해야 돼. 그건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제일이라고 좀 그렇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예요. 알겠지 얘들아? 그거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올해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모든 페이지마다 왼쪽에 문제, 그리고 아래쪽에는 필기란,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여기서 너가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들을 제가 다 구체적으로 써놨어. 여기는 이제 주요 문장, 주요 어휘, 여기서 어법 구문에서 중요한 요소, 그리고 복습에 해당하는 다른 문장까지. 됐지 얘들아? 하나도 빠짐없이 강의에서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니까 뭐 교재 구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챕터 구성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멘트하고 뭐 헤어지죠. 수업에서 좀 보는 게 좋겠는데. 첫 번째 챕터는 아까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적인 줄거리는 알겠는데 내가 글이 좀 흐리멍텅해지거나 오답선지가 잘 안 되는 분들, 그분들에게 올인원에 가장 많이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챕터가 바로 여기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 잡기라는 챕터일 거고요. 그게 느낌과 감각, 필만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챕터고요. 챕터 2는요. 기준이 설정되면 챕터 1에서 기준점이라는 인식이 잡히면 그에 따라서 나머지 문장을 다 연결해서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재진술파.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문장이 다 하나의 문장 쪽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네가 문장을 연습하는 거. 그게 재진술 챕터. 그래서 참고로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뭐 다 들을 시간은 없는데요. 뭐 줄여주시면 안 돼요. 올인원은 줄여줄 수가 없어 얘들아. 그냥 다 해. 근데 뭐 수능 뭐 일주일 전인데요. 막 이렇게까지 가버리잖아. 그러면 챕터 1과 2까지는 해.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되게 중요한 챕터가 여기까지야. 하지만 챕터 3, 4 얼마나 중요한데 다 해. 다. 제발.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챕터 1에서 글 읽기의 기준이 잡혔잖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개의 문장을 한 가지 방식으로 읽는데 그 와중에 단어에서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글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챕터. 즉 단어를 통해서 글쓴이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 컨셉으로 가는 챕터가 세 번째 챕터다. 됐죠? 네 번째요.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좀 특별한 챕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평가원이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특이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부정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강조 표현이거든. 그 이중부정이 얼마나 시험에서 중요한지를 돌려서 말하는 필자의 표현 방식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게 네 번째 챕터. 약간의 NG가 좀 있었어요. 자, 어쨌든 다섯 번째는 지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탐구야. 그러니까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는 좀 약간 미시적 관점이랄까? 그러니까 작은 부분들에 대한 문장, 단어, 그다음에 재진술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이제 지문 자체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거나 전문 지식 위주로 들어가는 지문들도 출제가 되거든. 그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선 일관되게 지문을 뚫어낼지에 대한 어떤 지문 자체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는 전문 지식 지문의 해결 챕터. 그리고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섯 번째 챕터는요. 약간 이제 기타 사항으로 야, 요런 부분들을 내가 알면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아, 요 작은 부분들이 되게 강력한 힘을 지니는구나 라고 하는 글을 읽을 때 좀 인식하면 굉장히 쓸모있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됐지? 그래서 글 속에 디테일을 잡아내서 그 절체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제 모든 교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출간하는 모든 교재의 제일 뒤에는 워크북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 워크북은 새로운 문제를 집어넣지 않아요. 앞에서 했었던 내용을 네가 복습하려면 깨끗한 지문으로 다시 비교해서 왔다 갔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 모든 워크북은 뒤에 깨끗한 지문으로 다시 한번 작은 글씨로 좀 써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실 만한 녀석이 된 것 같은데 아마 교재를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랩핑이 돼 있을 건데 메인 교재와 아마 위쪽에 이제 얇은 노트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해놨어. 지난 세월 책임지기 노트라고 하는 녀석을 동봉시켜드렸고 단언컨대 여러분들 이 노트는 여러분들 교재비에 1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업 듣는 분들은 요거 뭐 펴보시면 알겠지만 뭐 엄청난 노트는 아니야. 근데
이 제가 이러고 한 지 지금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요거 하나는 내가 수능장에 무조건 한 번은 더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책임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노트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일 거거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노트 하나를 제가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정리하고 또는 무엇을 갖다 쓰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건 챕터 1의 1번 문제 보시면 나와요.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책임 노트에 정리하세요 라고 들었으니까 이거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거 나중에도 저한테 뭐 한 권 더 주실 수 있나요? 뭐 하려고 하시는데, 아마도 제 예상엔 아마 간단한 이벤트 할 때 정도의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거 빼고는 저도 없어요. 저도 하여튼 여러분들 잘 있는 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얘기해봐야 강의 선택은 얘들아 듣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100번 제가 OT에서 뭐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해봐야 그냥 1강에 해당하는 맛보기 강의 되는 게 난 제일 좋다고 봐. 저는 이제 현장 강의에 학부모님들 설명을 할 때도 그 기회가 되신다면 첫날 개강할 때 그냥 같이 여기서 수업을 들어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뭐 올인원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그래도 검증을 해주신 강좌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와 주셔도 되지만,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요 맛보기 강의 그냥 듣고 와보세요. 강의 틀면 몇 년에 몇 월 모의고사인지에 대한 번호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다운받으실 수 있잖아, 여기저기서. 그거 가져다가 이제 놓고선 한 문제만 한번 들어봐. 근데 저는 맛보기라고 해서 조금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참고로 맛보기 강의는 한 90분 정도가 넘을 겁니다, 제 예상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내가 몰랐었던 부분이고,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전달하는 거구나 라는 걸 무조건 보고 오세요. 아닌 분들은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뭐 OT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한 것 같고, 또 질문하실까 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복습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복습 방법은 여러분들 교재 앞에 보시면 인사말에 제가 다 써놨어요. 섹션에 좀 적어놨으니까 복습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대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 네, 그 정도. 몰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느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이 OT를 하면서 이 마음속에 약간의 격양되면서도 어떤 감정이 막 꿈틀꿈틀 거려. 왜? 어제 수능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해설 강의에서 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가감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얘들아, 느낌과 감각, 필로는 안 되니까 글읽기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올인원에서 좀 제대로 배우고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변수들을 마주쳐봐. 그럼 그 모든 변수들이 여러분들을 뒤로 넘어지게 하지 않고 forward, 앞으로 넘어지게 할 거야. 발전적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게 해줄 거야.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강좌라고 저는 생각하니, 저는 맛보기 강의 혹은 1강에서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